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5장 우리 총 공급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인 상충관계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435페이지에 인플레이션과 실업, 필립스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요, 두 개를 같이 짬뽕합니다. 짬뽕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필립스 커브에 집약해서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 정책 이반자들은 두 가지 목표가 있대요. 뭐라고요? 가능한 한 인플레이션은 낮게, 파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P의 상승률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가능한 한 낮을수록 좋습니다. 요게 둘 다 낮을수록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고요. 네, 이 둘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에 좀 반영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AS 곡선이 우상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국민소득, 여기가 물가수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이해가 나와 있는데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따라서 만약에 총 수요를 증가시킨다 합시다. 거기 있는 것처럼 AD1에서 AD2로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상충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단기의 AS 곡선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요. 자, 여기서 물가가 인상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국민소득과의 물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상충 관계를 직접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립스 곡선은 AS 곡선하고 같은 뉘앙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436페이지에 자, 총 공급 곡선의 본질적인 성격을 필립스 커브랑 완전히 똑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요걸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할까요? 총 공급 곡선으로부터 AS에서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AS 곡선이 이제 기대가 부과된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은 뭐야? 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라는 게 경제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것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율을 벗어난 실업. 경기적 실업이에요. 소위 경기 순환적 실업.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세 번째는요. 네, 거기 보시면 공급의 충격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의 충격. 자, 이렇게 공급의 충격과 경기 순환적 실업과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식으로 좀 표현하려고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쓸게요. 자, 인플레이션율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expectation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케이? 다음에 경기 순환적 실업은요. 실업률이 자연 상태,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N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 가중치 역할을 한 거죠. 개수로 정도,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 두 번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공급 측면의 충격.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효과, 경기 순환적 실업의 효과, 공급 충격의 효과, 그게 각각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요 베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베타는 경기 순환적 실업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반응. 자, 여기 경기 순환적 실업이 요 뒤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변화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의 정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얘가 변했다고 쓸게요. 이렇게 변화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화하니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제 탄력성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내는 모수가 되고요. 경기 순환적 실업을 나타내는 항 앞에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며 여기 보시면 부호에 대한 설명이 하나 추가 있습니다. 이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부호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당연히 요 베타 얘기할 때는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할게요.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실업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이 마이너스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는 위의 식은 무엇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가? 요 식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이걸 AS 곡선에서 도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금 AS 곡선에서요, 필립스 커브를 지금 도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거기 한번 봅시다. 총 공급 방정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S 곡선에 관련된 식. 네, 거기 보시면 P 이렇게 있고 기대 물가가 이렇게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그리고 Y 마이너스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자연 상태, 정상 상태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더하고 빼고 조정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 보시면 스텝 1 볼게요. 뭐 찬찬히 보세요. 그냥 쉽게 그냥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을 변화시키고 단기 AS 곡선을 이동시키는 외생적인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요거 공급 충격이 여기 따로 있지 않잖아. 그걸 강조하려고 거기 보시면 공급 충격을 추가적으로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V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P는 기대 물가에다가 더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에다가 요건 그냥 써주고요. 더하기 V 요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다음 스텝 2 볼게요. 스텝 2. 두 번째 스텝에서는요. 물가 수준을 인플레이션율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기 그거 값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여기다가 빼줍니다. 전기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걸 보려고요. 여기다도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양쪽에 다 빼기 마이너스 1승 이걸 넣어줍니다. 오케이?
그럼 양쪽의 이꼴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P-1 여기 하나 들어가고 기대 물가에도 마이너스 1기 이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네, 이렇게 자꾸 쓰는 거는 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냥 또 한번 과정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왼쪽 항에 나타내는 게 요거 있잖아요. 요게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수학 주석이 나와 있는데 로그를 씌워서 빼주기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절대 변수로 표현하면 증가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물가 상승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얼추 여기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우리의 작업은 여기는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와의 관계는 뭐가 이제 관련이 있을까 하면요. 오쿤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얘네들은 오쿤의 법칙 요걸 이용해서 변환시켜주는 거야. 오쿤의 법칙이 실업률과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37페이지 보세요. 셋째, 스텝 3. 네, 거기 보시면 생산량을 실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쿤의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요거요. 생산량이 자연율 수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생산량이 자연 생산량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실업이 자연율에서 벗어난 것과 역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자연율 수준보다 높게 되면 자, 다시 생산량이 완전 고용이라 보세요. 자연스러운 수준보다 높게 되면 경제가 과열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게 된다. 자, 여기서 이 오쿤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요거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시.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부분 있잖아. 알파분의 1 여기 나와 있는 거 생산량이 자연 수준의 생산량을 벗어나는 그 차이는 요거는 베타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요. 두 개 마이너스 관계니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u 마이너스 un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세 가지 스텝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나타낸 걸 이렇게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공급 측면의 충격을 먼저 추가하자. 두 번째, 물가 수준이 아니라 여기 AS 곡선은 원래 물가 수준 돼 있잖아. 물가 상승률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를 빼주자. 상승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의 관심사는 실업률이라는 변수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에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째줄에 여기 말씀드렸던 AS 곡선에서 필립스 커브를 도출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째줄 찾았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시면 필립스 커브와 단기 총공급 곡선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많이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앞뒷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선 첫 번째는 단기 AS 곡선을 통해 가지고 필립스 커브를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 밑에 적응적 기대와 인플레이션 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어렵지는 않은 건데 차근차근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